양손잡이 양방향 내시경을 하고 있는 세길병원 이대영입니다.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머리를 눌러보면은 배에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허리가 꺾이고요. 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배로 힘이 전달되는 게 느껴집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의 무게가 배 쪽으로도 아래쪽으로 전달되는 게 느껴집니다. 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은 똑같은 활동을 할 때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사람은 5 정도의 힘을 계속 5, 6, 5, 6, 5, 6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치면 아랫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은 8, 2, 5, 8, 2, 5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들이 생기시게 되거든요.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을 줄이는 것, 이거 자체가 허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이나 재활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생활 습관 때문에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척추는 의사들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환자분 생활 습관의 개선이 없으면은 결국 오래 쓰기가 어렵습니다. 협착증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면은 협착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같이 교육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쳐서 팔꿈치가 아파요. 원래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대부분 아픈데 주사를 놔주거나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것 자체는 그걸 더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냥 쉬라고 한다고도 쉬는 동안은 괜찮지만 다시 운동했을 때 안 아프란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진정한 치료가 되려면은 운동하는 과정에서 안 아프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는 여러 유튜버님들이랑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치료에 환자분들이 좀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외래에서 제일 쉽게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 꼬집어서 아픈데 마취제 뿌리면은 안 아프잖아요. 지속 가능한 치료가 아니겠죠. 협착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꼬집어서 아픈 거거든요. 꼬집어서 신경의 전교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꼬집어서 아픈데 여기다 마취제를 뿌리면은 그래서 안 아파지면 이게 낫는 건가요? 전혀 아니고요. 이 꼬집어서 아픈데 주변에 인대를 강화한다고 주사를 맞는데 꼬집어서 아픈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협착 자체가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를 하지 않고 통증만 조절하는 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치의처럼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통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통증을 없애는 걸로 치료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 치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마비가 돼도 힘이 없어져도 통증만 없어지면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못 걷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는 게 그게 지속 가능한 치료지, 안 아프게 하고 활동량을 줄여버리면은 다시 안 늘어나세요, 고령의 환자분들은. 그래서 활동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치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활이나 운동이나 그런 것들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분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연세가 많으신 80 넘어가신 분들은 치료할 때 하반신 마취만 하고 재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머리, 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반신 마취로 안 재우고 허리를 치료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치료 자체가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요, 양방향 내시경이 가장 자유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가장 자유도가 높은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의 실력이 높다면은 거의 모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숫자의 실력 차이가 되게 심한 치료거든요. 양손을 저는 거의 100대 95 정도로 쓸 수 있거든요, 양손을. 양손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양방향 내시경을 하는 사람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에서는 상당히 특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불편한지,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할 때 생기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은 반은 치료한 겁니다. 왜? 그걸 피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아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못 피하세요. 그래서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아파지면은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행동, 어떤 습관 때문에 아픈지 스스로 답을 먼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확률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아플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안 되면서 그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고요. 운동이라는 거는 다시 통증이 안 생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통증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통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화를 하는 거지, 운동 자체가 통증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지금 눈앞에서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진정하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환자분들의 질환을 마주하고 환자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